안녕하세요. AI4DT 정대현입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극심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지만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위기와 변화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특히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T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뜻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문명의 출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 즉 개인 삶의 변화, 기업 전략 변화, 정부 역할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개인 삶의 변화 관점에서 무엇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죠. 그래서 손소독이라든가 주변 방역 등 우리가 청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활용이 매우 높아졌죠.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으로서 여러가지 사회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코비드19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가 되었죠. 이러한 코로나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물론 돌밥과 같이 돌아서면 계속 이 식사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내 텃밭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소한 변화도 생겼죠. 그래서 빛 요구량이 적은 이런 식물 위주의 간단한 먹거리, 창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텃밭 가꾸기에도 우리가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아마 접근을 해보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청궁이나 상추나 치커리 등 실제 이러한 텃밭을 가꾸는 노력 등은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감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서울의 그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예약 결제 등을 마무리시키는 이러한 비대면 접촉을 통한 새로운 변화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 착한 소비라고 하는, 즉 성결제 또는 산지 직구매와 같은 이러한 현명한 어떤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극복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즉 기존의 BC, AC의 개념이 바뀔 정도로, 그죠?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후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기업 전략 변화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무엇보다 이 DT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전환, 거기에는 언택트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제반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원격 재택근무 또 유연근무제의 확산은 코로나19의 역설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 또 비접촉 이 근무 환경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직무의 어떤 그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 화상회의, 또 메신저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근무 형태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코로나19의 어떤 그 경험이 밀집된 사무공간이 아닌 이 재택근무로 전환을 촉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어떤 그 혼잡 시간대를 피해야 될 필요성도 커졌고요. 점심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그 밀접 접촉 이런 기피 현상으로 시차 출근제 도입 기관과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근무 환경과 어떤 그 비대면 개인 활동에는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얼마나 편리한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고 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그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시간 또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을 하고 사용한 만큼의 과금을 하는 형태였죠.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의 그 직장 문화를 보면 거의 면대면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급적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스마트 워크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늘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업용 메신저, 영상회의, 그룹 콜 등 이 똑똑하고 영리한 이러한 스마트 워크가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 구조, 또 인사제도, 조직 문화 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총회 또는 시네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기존의 어떤 그 산업 구조와 연계를 시킨 이러한 형태로 점차 확대되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한 이 투자의 기회라고 할까요? 쿠팡의 사례나 또는 롯데의 어떠한 그러한 이 비대면 접촉 또는 이 디지털 어떤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한 반격을 볼 때에 과거의 어떤 그 실패 투자 또는 당장의 어떤 그 손실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핵심은 이러한 그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만 결국은 이 고객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늘 포커스는 맞춰져 있어야 되죠. 비대면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러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언택트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계약도 했고요. 어쨌든 모든 영역의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의료보건 시스템의 뭐 중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그죠? 그 역할 또한 우리가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인해서 이 공공의료 보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전 세계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죠. 예, 감염의 어떤 그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또 전문병원 확충, 뭐 의료 인력 보강 등 우리 앞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주어진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러한 여러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역할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국가 간의 방역, 감염 예방 및 치료기술 연대 형성을 통해서 이 글로벌적인 어떤 공동 방역 혹은 공중보건 협력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로 이어지는 이 국제사회의 어떤 감염증 출현은 이제 핵공포만큼의 위험성으로 인식되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전 세계가 위기 극복 모델을 찾기 시작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어떤 방역 체계가 국제사회에 전형이 되기도 해서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국가위상 제고 관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요. 물론 여러 파열음이 있었고요. 또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시사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팬데믹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이 선거를 치룬 무려 47개국이 선거를 포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러한 형태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진적 성향을 낳게 될 것인데요. 전 산업 분야에서 이 새로운 어떤 그 파급성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동시다발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 AI 모델링을 늘 기업 전략 구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갑작스럽게 발발한 이 코로나19 사태는 모바일 소비라든가 스마트 물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이 사회 변화를 몸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국은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했죠. 이러한 어떤 그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될 경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 정부의 역할,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 산업 육성의 어떤 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뭐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의 노력이 보이고 있죠. 뭐 빅데이터, 뭐 로봇,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키워드를 산업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뭐 우리가 흔히 이 이제 돈맥경화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소득원, 즉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속도와 이 방법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었죠. 나라 전체의 어떤 그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는 이 국가 전체 부채를 40% 이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뭐 불문율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뭐 그러한 어떠한 좀 기존의 불문율을 깨고서라도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뭐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실망도 많았죠. 뭐 특히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스크에 관한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MIS를 전공한 입장에서 왜 이러한 국가 차원의 DB화를 빠르게 추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매우 컸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일 수도 있거든요. 이 수급 예측 시스템을 충분히 가동시키고 또 국가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긴급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 판매제도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적극성을 띄워줄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한동안 겪었던 이런 마스크 수급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빠른 수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요, 또 선회할 수 있고 빠르게 어떤 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결과론적으로 이 많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이 코로나19는 도시화로 인한 어떤 그 밀집된 어떤 이런 생활 환경이 가져다 준 뭐 재앙의 결과로까지 인식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개인 간 거리두기라고 하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졌었죠.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 유지는 꼭 필요한 어떤 그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정신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감염의 어떤 공포 확산에 따른 개인 간 거리두기로 보다 멀찍이 떨어져서 활동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공간 그 이용 형태가 매우 증가했던 것 같아요. 개인별 공간의 분리, 개인별 칸막이의 설치, 또 뭐 기존 개인 어떤 수용 공간의 확장 등 심리적, 물리적 어떤 이러한 이격 거리 확보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공간 계획 수립 요구의 그 증가는 기존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뭐 공간 밀도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완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죠.
뭐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그죠. 뭐 대규모 이런 감염병이 여러 가지 도시 설계 변경까지도 가져온 뭐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기는 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DT 관점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뭐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코로나19는 인간과 기술, 뭐 자연에 대한 뭐 재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하고 뭐 건강한 사회를 추구해야 될 상황이고 뭐 일상화된 어떤 그 사회적 재난에 대한 뭐 위기관리 체계 구축도 절실하게 절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 세계의 뉴 노멀 또한 이 시대적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우리는 기존의 어떤 가치와 이 새로운 가치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러 우리 사회 현상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비대면 접촉의 뭐 확대, 사회적 거리, 또 이 세계화, 또 국가 권한의 어떤 그 강화와는 반대되는 관점으로요. 공동체의 약화, 심리적 거리, 또 지역화, 분권의 약화 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확산은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개인들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야외 활동의 어떤 그 축소라든가 또 이 근린관계의 위축을 유발하였죠. 나아가서 이제 이 감염 확진자나 집단 감염의 대상 또 발생 국가 출신들에 대한 이 사회적 혐오 또한 이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회 문제를 증폭시킴으로써 이 공동체의 의식에 약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는 개인 간 친밀성을 뭐 약화시킬 수도 있었죠. 뭐 상호 접촉 기회를 축소하고 이런 그 밀착형 감성의 어떤 그 공간 문화를 뭐 퇴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의 어떤 그 정도가 약화되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그 심리적 거리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세계화의 가속화와 이 자국 중심 지역화가 심화되는 이러한 선택기로에 서게 되었죠. 코로나 감염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국경 폐쇄나 이동 차단, 뭐 자국 보호주의 등의 어떤 위험 회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세계화는 뭐 퇴보할 것인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그 단단하게 얽혀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경기 위축 상황을 보시면 뭐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고립, 폐쇄가 아닌 감염 극복을 위한 어떤 새로운 국제적인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국가적 감염 대응 비상체제는요. 중앙정부의 어떤 강력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중앙 권력으로의 집중화가 충분히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지방 분권을 통한 어떤 권력 분산 그리고 지역 자치의 어떤 발전 전략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는 성향이 있었죠. 따라서 다시금 이 국가 중심으로 이 회귀되는
즉 권력 분산이나 이 자치권의 어떤 그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개인주의, 개인 중심 사회로의 어떤 전환을 감안한 이 새로운 언택트 기술 융합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디지털 사회, 플랫폼 경제, 온라인 소비 문화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부터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 빅브라더, 디지털 디바이드, 플랫폼 노동, 문화 획일화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 현황, 감염 경로 등의 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적으로요,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과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였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개인 생체 기록 또는 뭐 개인 휴대기기의 무차별적 검색 등은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빅브라더의 사회로 회귀하는 데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런 디지털 사회의 진화를 촉발하고 있죠. 물론 이면에는요, 이 계층과 세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과 정보 접근성의 어떤 격차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의 심화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언택 소비의 그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이나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점차 진화되는 모양새를 실감을 했었죠. 온라인 소비 시장의 그 확대에 따라서 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 배송 관련 플랫폼 경제의 그 발달은 이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요.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형태라든가 보수라든가 안전, 복지 등에서 있어서 일반 노동자보다도 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접촉형이 온라인 문화 소비도 많이 확산되었죠. 그래서 온디맨드형 이 문화 콘텐츠 활용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에 여러 기술들이 탑재된 형태를 우리가 온디맨드형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가 지금까지는요, 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개별적인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획일화된 어떤 그 문화 소비로 이어져서 문화적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도 또는 지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 보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될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대국민의 합일점을 우리가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날의 유통시장의 중심은요,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떤 그 비접촉 선호 현상은 이러한 성향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히 예견됩니다.
오프라인 소매점의 어떤 그 경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대형마트라든가 SSM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대형 점포와의 경쟁이 큰 원인이었다고 하겠지만 이제는요 이 온라인 시장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온라인 시장에 그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이를 잘 활용하는 어떤 그 소상공인 간의 격차는 앞으로 더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전략은요, 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과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판매 역량이 이 높은 소상공인뿐이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이 소상공인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포용적인 O2O 그러한 플랫폼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그 배달 관련 앱의 어떤 그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됐었죠. 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배달이 가능한 이 공공 모바일 플랫폼 개발과 함께 모바일에서는 뭐 검색 결제만 가능하고 소비는 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 등의 이 투트랙의 어떤 그 플랫폼 개발이 정부 차원의 또는 그 지자체 차원의 어떤 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또한 많은 사용이 증가했던 이 지역화폐로의 어떤 그 결제와 연계시켜서 설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 활성화 정책에도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 모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개인주의, 건강 웰리스, 기술 중심,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과 또 다소 상반된 집합주의, 계층 격차, 감성 중심, 그리고 노동시장 감소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개인주의가 매우 확산되었죠. 비접촉 어떤 비대면 문화의 증가로 이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집단이나 뭐 조직적인 결속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스마트 오피스의 증가 등은 개인화를 심화시켜서 집합주의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죠. 다중집회나 또 대규모 행사 등의 그 위축은 광장을 통해서 발현되어 왔던 어떤 참여 민주주의의 약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건강, 웰빙, 행복 등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이러한 것을 누리거나 즐기는 이러한 웰리스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염의 어떤 그 회피나 웰리스의 추구는 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감염병 진단이나 치료 등에 활용되는 이 의료기술에 대한 동경은요,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어떤 그 기술 중심 사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술 우위의 그 사고는 인간 중심의 감성 우위 사고와 충돌하면서 예술, 문화 등 감성적 가치의 그 중요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 스마트 팩토리로의 그 전환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의 그 생산 방식은 인간 노동의 어떤 그 기계로의 대체를 가속화시키고 자연히 일자리 감소와 빈곤층의 그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이 함께 대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유통, 물류, 공공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는 이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뭐 시간과 비용 외에도 이 복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 사회적 불평등 이 완화를 통한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 다각도의 어떤 그 모색이 절실하다고 하는 이러한 시사점도 낳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최적화된 어떤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이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활용 교육 또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러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뭐 생필품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은행 업무를 뭐 처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어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라든가 온라인 뭐 미팅 등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심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떤 그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줄인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이 감염 어떤 그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효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는 있었죠. 어쨌든 이 사회 취약계층이 직접 체감 가능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이 물론 절실할 겁니다. 물론 또 이 택배업이라든가 배송 뭐 대행업 등 급증한 어떤 그 생활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한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비대면 어떤 그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한 스마트 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이 ICT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이 도시의 어떤 그 효율성과 또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그 확산은 스마트 행정의 그 현실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 IoT 뭐 실증 사업으로 불법 주차라든가 뭐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이 시민 참여형 어떤 그 스마트 행정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돋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도 뭐 가속화될 전망이죠. 딥러닝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한 이 챗봇은 대표적인 어떤 그 비대면형 행정 서비스로 공공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이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 보다 나은 어떤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어떤 사회적 위험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그 디지털 사회 안정망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뭐 활용한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뭐 개인정보 보호, 또 부정수급의 뭐 방지 등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스마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의 그 차이로 인해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저소득층 또 고령층 등 이 디지털 활용 취약계층의 어떤 그 정보 사각지대 이러한 노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미 각종 온라인 원격 교육 활성화가 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뭐 직접적인 어떤 그 정보 이용과 활용이 떨어지는 노인계층이라든가 뭐 장애인 계층
또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우리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정부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최근 이 데이터 경제로의 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서 의료, 뭐 운동 등 헬스케어라든가 뭐 주식, 부동산 등 이 자산 관리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어떤 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일종의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뭐 개개인의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시민의 정당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대안 마련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어떤 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개별 정보의 암호화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에 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죠.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어떤 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요, 개개인의 정보를 공공정보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뭐 정책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개인들의 어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시민 개개인들이 그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뭐 자기 결정권을 지켜줌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주권이나 권익 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안전한 지역사회 또는 공적 부문, 민간기업 부문의 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하나의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관점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제고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은 주로 기업 이익의 어떤 그 사회 환원이나 취약 소외계층 뭐 지원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 지역 어떤 그 기업들의 그 후원, 기부금, 뭐 자원봉사 등의 어떤 소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CSV 관점에서, 즉 공유가치 창출 관점에서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가치, 즉 사회 문제의 어떤 가치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 이익으로 연계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조금 더 눈을 떠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요,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뭐 취약계층 또는 온라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요. 우리가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회자된 용어가 이 보건안보라고 하는 표현이죠.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 확충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이 공중보건 또는 행정보건 등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점차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엇보다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의 국민 생명 보존 의무를 어느 정도 실천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죠. 흔히들 미국과 일본을 우리가 선진국 레벨로서 언급을 자주 합니다만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선진국 개념을 넘어서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의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의 선진국일까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여러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어떤 겪어보지 못했던 긴급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인지 또는 다른 효과를 기대하며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꺼져가는 어떤 경제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 지방 정부에서의 어떤 그 소신 있는 발언 등도 우리가 때로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 소득 등과 관한 많은 내용들이 회자가 되었었죠.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재산, 노동 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지칭하죠. 2017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용소득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많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결식 아동의 급증으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었죠. 어찌되었건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 나가는 그러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디지털, 북한, 또 바이오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과 같은 표현으로서 경제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걸맞는 충분한 선진국다운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융복합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 사회적 재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융복합이 절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태풍, 호우, 지진, 폭염과 같은 이 자연적 재난은 그동안에 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 또는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또 가축 전염병, 방사능 사고라든가 환경오염 사고 등은 이러한 사회적 재난은 이 발생 빈도는 낮지만 광범위한 어떤 피해 그리고 막대한 어떤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서 신속한 재난 대비책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전염병이 강하고 또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재난 대응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감염자 동선 파악이라든가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문 장소의 확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이런 역학조사 어떤 신속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경로 혹은 접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ICT의 효용성을 몸소 체감했죠. 사회적 재난은 이 발생 과정이 불명확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요. 또 발생 범위가 넓어서 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정보, 지리정보를 통합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회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 이제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요. 현재는 이 조기 경보와 위험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 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30여 종에 이르는 이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가 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요, 개인정보, 지리정보, 신용카드정보, SNS 등 이 소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절감했을 겁니다. 빅데이터 재난관리 시스템은요, 종국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예방 및 대비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 효과적인 어떤 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태풍, 지진 등의 이 자연 재난에 대해서 더해 감염병, 경제위기 등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빅데이터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사회 시스템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미래 설계라고 해봤는데요. 미래 공공성 강화, 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확대, 공공의료 지원 체계의 강화, 또 신종 감염병 국제 협력을 위한 이런 도시 외교의 강화 등의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는 이 혁신의 근간이 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용 고글 김서림 방지용도 개발을 했고요. 또 세탁 가능용 마스크 개발, 그리고 음주 단속 장비의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의 새로운 혁신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죠.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제도 도입에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1,500만 명의 이러한 고용보험 안정성 확보에도 국민들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능 관점에서요, 이 부동산이나 원격 진료를 어느 정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혁은 이 혁명보다 어렵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이 원격 진료 관계에 관한 문제가 늘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가 되었었죠. 이 원격 진료 기술 개발이나 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비대면 어떤 그 진료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 사회적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보건의료 체계와 또 기술의 진보, 그리고 신종 감염병의 창궐이라든가 재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 모형의 어떤 그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의료 산업은 이 ICT 발달로 기존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대량 생산에서요, 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일상 속 헬스케어가 가능한 의료 산업으로 변화를 점차 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이 웰빙 등 이 스마트 에이징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이 신종 또 감염병의 등장으로 이 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의 이 특화된 이러한 맞춤형 어떤 그 치료와 그 예방법 개발의 필요성 이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ICT 융합 어떤 정밀 의료 서비스 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더욱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예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개인 유전체 이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또 거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 또 신뢰성 확보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정밀 어떤 의료 서비스 사업 등의 정부의 역할도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IT 투자 관점에서요. 이 IT 투자 우선순위라서 이 유지를 기존에 했던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40%, 그리고 점차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관점이 2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IT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5G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또는 IoT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투자의 필요성,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절감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홈플레이인데요. 홈스테이의 어떤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홈플레이 어떤 이런 그 게임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뭐 가까운 사례로 뭐 닌텐도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구매 욕구가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향후에 또 재발할 수 있는 이러한 홈스테이와 관련된 이러한 산업의 육성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 국민의 노력 끝에 2020년 5월 6일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소 완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이 K열풍이 전 세계의 부러움으로 조명을 받게 되었죠. 전 세계에 그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결과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어떤 시대적 교훈을 얻었죠. 우리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신문명의 어떤 뉴 노멀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이 시민 안전을 위한 이런 공공적 의료 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우선적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 축적의 논리에 가려져 있던 이 분배와 소득, 소비 등 이 수요의 어떤 경제 역량도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은 신뢰라고 하는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경제, 의료, 정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때 이 공동체 안정이 유지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일깨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이 건강한 재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도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닥쳐올 어떤 경제 위기 극복과 이 소비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그 대전환에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이디어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 관점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전략 구사에 이 코로나 사태의 어떤 그 교훈을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충분했고요. 더불어 일상의 행복감을 자각하는 그러한 계기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